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는 위헌이다. 엉터리 국회가 엉터리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고, 이를 각하하든지 탄핵 심판을 보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법 51조를 위반하고 탄핵 심판이 아닌 탄핵 인민재판을 통해 증거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법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2016년 12월 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이 대표로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6년 12월 9일 김무성, 하태경, 유승민, 정병국, 심재철, 나경원 등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가담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될 수 있다. 2016년 12월 1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성동이 탄핵 소추위원단장이 되어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인 강일원에게 탄핵 소추장을 제출하였다. 국회의 탄핵 소추장 내용,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 최서원 국정농단, 김종 차관 임명, 대기업 금품 출형 강요, 언론사 압력 행사, 세월호 참사,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 삼성, SK, 롯데에서 360억 원의 뇌물죄, 형사법 위반, 직권남용죄, 강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국회의 조사나 검찰 조사도 전혀 없이 언론이 보도한 의혹 보도를 그대로 탄핵 사유로 작성하여 그대로 탄핵이 발의되고 그대로 탄핵이 의결되고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의해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180일 이내에 선고하면 된다. 헌재는 91일 만에 선고해버렸다. 탄핵 소추 사유에 형사법 위반, 뇌물죄에 있는 경우에는 뇌물죄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탄핵 심판법 51조. 이것을 아는 재판관 강일원이가 권성동에게 고치하여 2번에 걸쳐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게 하였다.
권성동이 처음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는 분명히 뇌물죄, 형사법 위반이 있었고 헌재와 준비기일에 사건 쟁점 정리를 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수정해 줄 때도 뇌물죄, 형사법 위반이 있었다. 뇌물죄, 형사법 위반 조항이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는 탄핵심판법 51조에 의하여 탄핵심판은 멈추고 뇌물죄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것이 된다. 아마도 강일원이가 탄핵심판법 51조만 지켰어도 대통령이 엉터리로 탄핵되고 헌정이 중단되고 국가가 5년간 혼란을 겪고 망국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2017년 2월 1일 재판관 강일원이 코치를 받은 권성동은 뇌물죄, 형사법 위반을 탄핵 소추안에서 삭제해버렸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멈추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다. 대신 권성동은 강일원의 아이디어라고 추측, 소추 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한다는 구실로 뇌물죄, 형사법 위반 항목을 최소한의 국정 개입 및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에 포함시켜서 탄핵심판법 51조를 교묘히 피하고 새로 만든 탄핵소추 준비서명을 국회 의결도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므로 권성동과 소추위원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중심도 뇌물죄 항목이고 헌재의 탄핵 판결 사유의 중심도 뇌물죄 항목이라서 다른 사안을 숨겨서라도 집어넣어야 했다. 헌법재판관 강일원은 국회 탄핵 청구 입식의 탄핵 소추안이 법률 구성에 잘못되어 있다고 발견하면 그냥 각하 혹은 기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었고 또 뇌물죄, 형사법 위반 조항이 있으므로 탄핵 심판을 멈추고 뇌물죄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법적이고 헌법 소유의 의지가 있는 게 되는데 강일원은 이러한 헌재의 임무를 외면하고 헌재의 의무와는 반대로 행동하였다. 이렇게 헌법을 무시한 강일원이는 법관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던지 외부 세력의 지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탄핵을 만들어내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강일원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법률 구성이 잘못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했고 뇌물죄, 형사법 위반 조항이 있는 걸 발견했다면 탄핵 심판을 멈추고 최소한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혹시 국회가 뇌물죄를 다른 조항에 숨겨서 탄핵심판법 51조를 피하려고 했더라도 헌재는 이런 것을 적발하여 탄핵심판이 헌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강일원은 오히려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수정을 코치하여 뇌물죄 조항을 숨기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 의결안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위반했다면 그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헌재의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쟁점 조정과 준비서면 작성에 코치를 하여 탄핵 소추안을 4가지 사안으로 만들고 뇌물죄, 형사법 위반은
다른 사안을 숨겨서 엉터리 탄핵 소추가 재판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리고는 탄핵 재판을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진행하였다. 탄핵 심판 4가지 사안, 대통령 권한 남용, 비선 조직에 의한 다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 국가 원칙을 위배, 이 안에 뇌물죄를 몰래 포함시켰다. 언론의 자유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행위. 2017년 1월 25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무죄도 3월 13일까지 판결이 끝나야 한다라고 해경 발언을 하였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게 3월 13일이니까 이정미 임기에 맞춰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를 정하는 결론이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의 탄핵 심판 선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피청구인을 대통령 측에서 파면한다. 처음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안은 언론이 보도하는 의혹을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4개로 정리한 것이고, 사실 관계가 밝혀진 것도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국회가 엉터리로 급조한 엉터리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의 강일원이 쟁점 조정인이 중기 서면 단순하게 하면서 4가지 탄핵 사유 사안으로 만들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불구속 재판의 원칙도 어기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어기고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4일씩 살인 인민재판을 막무가내로 진행하여 속전속결로 탄핵에 도달하게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선고를 보면 많은 의문이 있다. 원래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보낸 탄핵 소추안을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탄핵을 시킬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최서원이 사익추구라는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신문하고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들면서 탄핵 심판이 아니고 탄핵 재판을 해버렸다. 그 많은 의혹들은 어떻게 아무런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91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혼자서 조사한 신문 재판을 하고 또 탄핵을 선고할 수 있나.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선고의 이유를 보면 내용의 95%가 최서원과 관련된 사안이고, 그 최서원의 사안 중에 95%는 최서원의 사회추구에 관련한 내용이 되었다. 이정미가 탄핵 판결 선고에서 3가지를 들어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 박 대통령이 최서원이 국정 개입을 허용했다는 것. 둘, 박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 셋,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여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 탄핵 선고의 내용상 보면 최서원이 국정 개입을 허용해서 최서원이 사회추구를 도왔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최서원이 사회추구를 도왔다고 한다.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니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혐의 대부분은 안종범과 정호성과 김종과 최성관과 벌어진 일이고, 이들과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증거가 없다. 박 대통령도 일부 연설문 수정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비서실이 생긴 후에는 없다.
재단 설립 등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개인이 이권을 챙기거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니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정호성이 뭘 했는지, 안종범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정호성이 뭘 했는지, 안종범이 뭘 했는지, 김종인이 뭘 했는지, 최소한이 뭘 했는지 대통령은 몰랐을 것으로 추측되고 또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업무량과 범위는 방대하고 박 대통령은 정교조 법회 노조와 이석기 부서,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철수,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민노총 탈퇴 자유화,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 스텔스 전투기 도입 결정, 김정은 참수부대, 북한 흡수 통일 천명 등 중요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였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사회축으로 도우려고 최소한에게 국정 개입을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에서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그럴 시간이 있었겠나? 뭘 위해서? 왜 그렇게 하겠나? 노후 준비를 하려고 묵시적 청탁제, 경제공동체, 최서원의 국정개입은 정호성과 최서원 간에 주고받았다는 메시지와 보고인데 그 중심 증거가 태블릿 PC이라고 한다. 태블릿 PC는 증거 능력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제출조차 안 되었고 법원은 아직도 태블릿 PC가 조작인지 아닌지조차 판결하지 않고 있다. 정호성 또한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재단 설립 과정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중심 증거는 안종범의 수첩인데 이 수첩도 나중에 안종범이 서로 작성한 것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 채택이 안 되었다. 오히려 안종범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더 크고 안종범이 대통령에 덮어 씌우는 있다고 느낌이 든다. 결국 최서원의 국정 개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것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지가 아직도 확실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 또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게 사실인지 뭐라고 남용했는지 남용해서 최서원의 사역을 어떻게 도왔는지 왜 도왔는지 증거가 없다. 검찰과 특검의 조사는 당시의 여건에 의하여 형사 진술 거부권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청와대 시설 관리 책임자는 경무실장과 비서실장이고 당시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주체는 대통령일 수가 없는데도 이것을 헌법 소의 의지가 없다고 탄핵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2020년 2월 14일에야 최서원은 재능 강제 모금과 뇌물 혐의에 대하여 징역 18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유의 95%가 최서원과 관련된 사안이고 그 최서원은 2020년 2월 14일에야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2017년 3월 10일 날에 헌법재판소는 최서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을 최서원이 사회추구를 도왔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무런 탄핵 사유도 없이 증거도 없이 파면했는가? 헌법재판소의 초법적인 탄핵 심판과 파면 선고는 위헌이다. 따라서 2017년 3월 10일 사건 2016년 헌마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서 재판관 이재명과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는 무효이다. 헌재의 위헌적인 파면 선고는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고 국가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고 내란 범죄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강일원, 이정미, 김일수, 이준성, 김창종, 안창호, 성인섭, 조용호를 국기문란과 내란죄로 즉각 체포하기 바란다.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는 대로 혹시 이들 8인의 헌법재판관이 외부의 지령에 의해 엉터리 탄핵 심판을 하고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다면 이들은 여적죄에 해당함으로써 사형이 마땅하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기득권들은 태극기 하나를 손에 들고 안국역 헌법재판소에 모여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민초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날은 우리 태극기를 들고 운동한 태극기 부대 동지님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자자손손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과께서 아스팔트에 뿌려진 우리 동지님들의 피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여기서 이 광화문 강령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